친애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앙금이 혹은 삶의 어느 순간 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복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대부분 분노라는 뜨거운 불꽃을 연료 삼아 타오르곤 하죠. 그러나 과연 그 불꽃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수에 대한 통념을 넘어 진정한 복수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지혜를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화가 아니라 이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인 악의에 의해, 때로는 무지나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생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종종 복수심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복수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되갚으려는 본능적인 충동이자 서력과 보복, 안갚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인간의 깊은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에서 집단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수는 항상 부정적인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수는 강력한 행동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저항, 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형태로 나타날 때 복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압제에 맞서 싸운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일종의 복수심, 즉 잃어버린 자유와 권리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복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수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수는 분노라는 감정의 늪에 빠져 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분노에 갇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사고를 왜곡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독과 같습니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우리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신화 속 에리니에스 여신이 상징하는 것처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연쇄적인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복수심과 분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심과 분노를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복수심이 치밀어 오르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탐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화가 났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인식과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기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분노의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가? 이 감정에 휩쓸려 내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은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거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얽매여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회 시스템과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되 개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수심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패배나 약함의 징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엄청난 내면의 강인함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 우리를 묶어두고 현재의 삶과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원한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내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비록 용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용서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수는 화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장과 성공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복수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상처를 지혜의 걸음으로 삼아 더욱 찬란한 미래를 건설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수심과 분노는 우리의 존재 깊숙이 자리 잡은 강력한 감정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불의를 당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려 합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집단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혈족 간의 복수는 정의의 한 형태였으며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복수의 개념 또한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수를 단순히 원한을 되갚는 행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수심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 즉 부당함에 대한 저항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복수는 때때로 강렬한 행동 동기를 부여하며 개인이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는 종종 깊은 내면의 복수심에서 발현되곤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다시금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심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복수는 종종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의 맹목적인 힘에 이끌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복수심에 기반한 갈등은 끝없는 증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수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복수심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로 비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분노는 복수심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며 결국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성을 잃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복수심과 분노를 다스려야 할까요? 무작정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내면에 더 깊은 상처와 응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심과 분노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감정의 깊은 이해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수심을 느끼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야 합니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의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평화를 해치는지 명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처럼 우리는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멈춤은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앞지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호흡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분노 조절 방법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은 우리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이성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잠시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고조를 막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며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특정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면 그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때로는 법적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복수를 계획하기보다는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복수의 감정을 개인적인 차원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공적인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실현은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수심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얻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원한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는 행위이며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약함의 징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엄청난 용기와 내면의 강인함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인정하되 그 아픔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용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 또한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 자신의 오만함을 벗어던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용서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우리 자신 또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대신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수는 화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장과 성공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우리는 그 강렬한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 살아서 복수한다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며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진정하며 영속적인 복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의 경험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불의를 겪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어떤 물질적인 복수보다도 값지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내면의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의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상처를 지혜의 걸음으로 삼아 더욱 찬란한 미래를 건설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빛을 발하며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곧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복수의 도구가 아닌 성장의 무대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그 가능성을 세상에 펼쳐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